아침에 화장실 불을 켜고 거울을 스칠 때 변기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소리 없는 작은 거품들입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거품이 그냥 물살 때문에 생긴 흔한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몇 분이 지나도 여전히 기포가 남아있는 걸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물을 세게 본 타도로 치부하기엔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뜨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물을 급히 보면 다 생기는 거야 라며 넘기곤 하죠.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거품 소변은 결코 무시할 신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초기 신부전이나 단백뇨의 첫 단서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상을 작은 거품 경고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든 거품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단백질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나 격한 운동 후에는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되고 특히 다른 증상, 예를 들면 손발이 붓거나 혈압이 오르는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제 진료실에 오셨던 70대 환자분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평생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아침 소변에 이상하게도 비눗방울처럼 잔뜩 거품이 남아있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넘기려다가 손주가 할아버지 이상해요 라는 말에 놀라 병원에 오셨죠. 검사 결과 이미 신장 기능이 7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기에 생활습관과 식단을 바꾸며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만약 몇 달만 더 늦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소변 거품만 보고도 신장 이상을 알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소변 속 단백질이 빠져나올 때 표면 장력이 변해 거품이 생긴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거품 소변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붙잡지 못하고 소중한 자원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이 같은 경험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품, 이 사소해 보이는 징후를 통해 조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증상만 짚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한 가지 과일이 신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소개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팔팔해질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장이 보내는 이 작은 거품 신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숨은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순간 사실은 신장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천 리터의 혈액을 거르며 노폐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은 다시 흡수하는 정교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마치 정수기의 필터가 낡아 물이 탁해지듯 혈액 속 단백질이나 당분 같은 물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가장 흔한 현상이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많은 분들은 신장이 아프면 반드시 허리가 아프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정말로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혹 허리 통증으로 착각하는 증상도 있지만 대체로 신장이 나빠질 때는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품 소변은 신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보내는 SOS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65세 여성 환자분은 몸은 멀쩡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혈압도 그럭저럭 관리되고 있었고 당뇨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 작은 거품이 남기 시작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딸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고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해보니 이미 단백뇨가 진행 중이었고 신장 기능 수치가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통증이 없으니 몰랐어요. 그런데 제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네요. 신장은 마치 집안에서 묵묵히 일만 하는 어른과 같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정리해주지만
정작 본인이 힘든 내색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품 소변은 그 어른이 잠시 목소리를 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신장질환은 조기 발견 이 치료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품 소변이 반복된다면 단백뇨 가능성을 의심하고 소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순 탈수나 격한 운동 후에도 거품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씩 계속되거나 부종 피로 혈압 상승 같은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신장질환은 가족력이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신장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더 주의 깊게 소변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겹쳐서 질환이 빨리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거품 소변이 언제나 단백뇨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면 소변 속 계면활성 물질, 즉 비누 성분이나 약물의 잔여물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오랜 세월 환자를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거품 소변을 무시하지 않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방치했다가 몇 년 뒤에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보내는 이 작은 경고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신호를 알아차리고 미리 조치를 취하면 평생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거품 소변을 가볍게 넘기는 대신 내 몸이 뭔가를 말하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회복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왜 거품 소변이 생기는지 그 구체적인 의학적 원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단백질을 혈액 속에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몸의 근육, 면역 기능, 호르몬 등 모든 활력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이 귀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단백뇨가 있을 때 소변은 표면 장력이 바뀌어 쉽게 거품을 형성하고 또 그 거품이 오래 유지됩니다. 또 다른 큰 원인은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혈액 속 포도당이 신장의 사구체라는 작은 필터에 과부하를 줍니다. 그 결과 필터가 손상되어 단백질까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의 소변에서 거품이 자주 발견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들이 당뇨와 단백뇨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안의 혈관벽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 속 성분이 새어나가며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특히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고혈압과 단백뇨가 함께 신장을 더 빠르게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탈수로 인해 소변이 지나치게 농축될 때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고 격한 운동을 하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로 감염이 있을 경우 소변의 성분이 달라져 거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품이 곧 병이다라는 단순한 등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품은 무해하고 또 어떤 거품은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성과 지속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나타났다 사라지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몇 주간 꾸준히 보이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권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소변 거품은 가정에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장 건강 지표라는 점이 뜻깊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은 기계가 있어야 측정할 수 있지만 소변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옛 어른들도 소변의 색, 냄새, 거품을 유심히 살피며 건강을 짐작하곤 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거품의 양과 신장질환의 심각성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소변을 볼 때의 수압, 변기 모양 같은 환경적 요인이 거품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거품이 눈에 띌 정도로 반복된다면 대부분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품을 보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확인부터 하세요. 무섭게만 들리지만 초기라면 충분히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소개할 관리법과 음식 선택은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들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다음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몸에서 이상한 증상을 느끼면 먼저 병원보다 민간요법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콩 삶은 물을 마셔라, 소금물로 몸을 씻어라, 민들레 뿌리 달인 물을 꾸준히 마시면 된다. 같은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듣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지혜라고 믿고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요법이 항상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자 주변에서 민들레 뿌리차가 신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여러 잔씩 마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내원했을 때는 오히려 신장 수치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환자분이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민들레 뿌리차가 이뇨작용을 강하게 일으켜 탈수를 심화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에 더 큰 부담이 간 것이죠. 이처럼 몸에 좋다는 식물성 재료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검증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고 환자의 나이,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따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단백질 제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단백질이 문제다 라는 말을 듣고 고기와 생선을 거의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지나친 단백질 제한은 근육량을 빠르게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노인들에게 더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사실 단백질 섭취는 신장질환의 단계와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지 무조건 줄이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의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을 지체한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에 오면 간단한 소변검사, 혈액검사로 신장 기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마셔보자, 며칠만 더 지켜보자 하다 보면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은 초기에만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물론 저는 민간요법을 전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전통 식재료나 자연에서 얻은 약재들이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무작정 따르는 것보다는 의학적 지식과 함께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학계 내부에서도 아직 논쟁은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전통요법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보조적인지 아니면 치료적인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본 것은 민간요법이 질환을 치료한 사례가 아니라 병을 늦게 발견하게 만들었던 경우였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거품 소변이 나타났을 때 믿지 못할 지인의 조언보다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간요법이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신장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장이 약해질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변화는 의외로 소소한 증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는 이미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뒤였는데 돌이켜보면 몸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변화는 바로 부종입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부어있거나 저녁이면 발목이 무겁게 붓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종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신장이 체내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신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피부 상태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거르지 못하면 그 찌꺼기들이 혈액에 남아 피부 가려움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몸 여기저기가 자주 간지럽고 밤에 더 심해져 숙면을 방해하곤 합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혹시 신장 기능 검사를 해보셨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혈압 상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이 손상되고 반대로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서 동시에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예전엔 약 없이도 괜찮았는데 요즘 혈압이 자꾸 오르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신장검사를 함께 권유합니다. 또한 신장이 약해질 때는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충분히 쉬어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안 나는 이유는 신장이 조혈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해 빈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부전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잠만 자도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연구자들이 신장기능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의 연관성을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즉, 신장이 약한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신장질환 환자에서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가족들이 예전보다 자꾸 깜빡깜빡한다 고 걱정해서 함께 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였지만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치료와 생활관리 후에는 기억력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환자분 본인도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모두 신장 탓은 아닙니다. 부종은 심장이나 간 문제일 수도 있고 피로는 단순한 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추측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질 때 몸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심히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거품, 작은 붓기, 작은 피로, 이 모든 것이 모이면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신장을 지켜주고 회복을 돕는 특별한 과일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이 가진 놀라운 힘을 아시면 식탁 위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이 신장을 지켜주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는 이 과일이 사실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는 별표 안토시아닌, 앤서사이에닌, 별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이 필터가 조금씩 망가지면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 사구체 손상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소변에 거품이 잦아 걱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매일 한 줌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소변 검사 수치가 개선되었고 환자분은 아침마다 과일 한 줌이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다며 웃으셨습니다. 물론 블루베리만으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단의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블루베리는 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는 신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 블루베리 속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안전하게 권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 의학에서도 파란색 과일과 채소가 신장을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 의학에서는 색깔과 장기를 연결하는 이론이 있는데 검푸른 빛을 띠는 식품이 신장에 좋다고 여겨왔습니다. 서양 의학의 연구 결과와 맞물려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가 만능은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과연 블루베리가 직접적으로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들은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뿐 아니라 혈관, 뇌, 면역 건강에도 전반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것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한 줌, 약 30에서 40g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생과일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단, 시럽에 절인 제품은 당분이 많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꾸준히 드시면서도 힘들어하시지만 과일은 즐겁게 드실 수 있잖아요.
신장 건강을 지키는 여정이 꼭 힘들고 고된 길만은 아닙니다.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여러분의 회복을 돕는다는 건 어쩌면 신이 준 선물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블루베리를 포함한 과일의 힘을 동양과 서양 의학에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의학이 한 지점을 향해 만나는 순간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놀라실 겁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때때로 같은 결론에 닿곤 합니다. 신장과 과일의 관계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먼저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을 생명의 뿌리라 부릅니다. 음과 양의 균형, 그리고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으로 여겨왔죠. 오랜 고서에는 파란빛이나 검은빛을 띠는 음식들이 신장을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은 콩, 검은 깨, 그리고 검푸른 빛의 과일들, 이 모두가 신장의 기운을 보태는 식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블루베리 역시 짙은 보랏빛을 띠기에 전통적 관점에서도 신장을 돕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양의학은 세포와 분자의 세계에서 블루베리를 바라봅니다. 현대 연구들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신장의 미세혈관 손상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블루베리 섭취가 염증 지표를 낮추고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관점을 함께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동양은 오랜 세월 경험과 관찰로, 서양은 실험과 데이터로 각각 접근했지만 결국 신장에 이로운 과일이라는 결론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순간마다 늘 느낍니다. 인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몸이 말해주는 진실 앞에서는 같은 답을 찾게 되는구나. 물론 학문 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동양의학은 신장의 개념을 단순히 장기로만 보지 않고 생명 에너지와 노화 전체와 연결지어 이해합니다. 반대로 서양의학은 혈액검사 수치와 현미경적 구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어느 쪽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74세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한의원의 권유로 검은콩과 블루베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당뇨와 고혈압으로 신장 수치가 조금 낮아져 있었지만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었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그분의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권했습니다. 이후 수년간 큰 악화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셨고 본인도 서양약과 동양의 음식 지혜가 같이 나를 살린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의학은 학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환자의 삶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지혜가 서로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더 넓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블루베리를 단순히 좋다니까 먹어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인류가 오랜 세월 인정해온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알맹이 속에 담긴 힘을 믿고 즐겁게 드시면 신장은 분명히 그 보살핌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블루베리와 생활습관 변화가 어떻게 회복을 이끌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이 어떻게 신장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지 더 선명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69세 남성이었습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소견이 나왔지만 나는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소변 거품이 점점 심해지고 피로가 쌓여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60% 이하로 떨어져 있었죠.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블루베리를 포함한 식단 변화를 권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 줌을 습관처럼 드시고 저녁에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였습니다. 몇 달 후 재검사에서 단백뇨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피로도 줄었습니다. 환자분은 내가 먹는 작은 과일이 신장 안에서 큰 힘을 내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2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을 오래 앓으셨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신장 기능도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블루베리뿐 아니라 체중 관리, 걷기 운동을 함께 권했습니다. 환자분은 손주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면서 블루베리를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6개월 뒤 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부종도 많이 줄었습니다. 본인은 손주랑 같이 먹고 같이 걷는 게 제일 큰 약 같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생활 습관과 과일 섭취가 서로 맞물려 시너지를 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블루베리가 단백뇨를 완전히 없앤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블루베리를 포함한 건강한 식습관이 신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약만 믿지 마세요. 식탁이 약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블루베리를 먹는다는 단순한 행동이 환자들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75세 환자분이 진료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만 먹을 때는 늘 불안했는데 과일을 챙겨 먹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그 말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할 때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되는 것이지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과일도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늘어 혈당 관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키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내는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하나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조합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식탁 위에서 궁합을 맞추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블루베리 플러스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돕고 체내 염증 반응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장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장내 독소가 줄어들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덜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신장질환 환자분들께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라고 권합니다. 달콤함과 새콤함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플러스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신장은 결국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요. 그래서 블루베리 한 줌과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지키는 간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 플러스 오트밀입니다. 아침에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올려 드시는 습관은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도 환자들에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권유하는 조합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블루베리 플러스 녹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신장 혈관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신장이 이미 많이 손상된 분들은 카페인 섭취에 주의해야 하므로 개인별 조율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옛 한의학에서도 이런 음식 궁합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은콩과 검은깨를 함께 먹으면 신장을 보한다는 기록처럼 색과 성질이 맞는 음식을 짝지어 섭취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최근 들어 식품 시너지 효과, 푸드 시너지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니 동서양이 다시 한번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를 설탕에 절이거나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함께 드신다면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혈당과 체중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혹은 가급적 가공이 덜 된 음식과 함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블루베리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올바른 조합을 알면 즐겁게 먹으면서도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혹시라도 블루베리가 특정 약물이나 음식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안전하게 먹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분명 신장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특정 약물이나 다른 음식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은 별표 항응고제, 와파린 등 별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블루베리 속 비타민 K 함량은 비교적 낮지만 일부 농축 제품이나 블루베리 보충제는 항응고제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와파린을 복용하면서 건강식품으로 블루베리 추출액을 드셨는데 혈액응고 수치 INR가 흔들려 약을 다시 조절해야 했습니다. 자연식품은 안전하다 생각하기 쉽지만 보충제 형태일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혈당 관리입니다. 블루베리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지만 시럽에 절인 제품이나 블루베리 잼, 달콤하게 가공된 음료 형태는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무심코 이런 제품을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좋다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과다 섭취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환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신장이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환자라면 고칼륨혈증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박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성신부전 환자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분들은 소화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블루베리를 많이 먹었을 때 설사나 복부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과일 속 과당이나 섬유질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양을 줄이고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특정 약물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100% 안전하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약을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말씀하시고 보충제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과일로 섭취하세요. 여러분, 음식은 분명히 큰 힘을 주지만 동시에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안전한 섭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 외에도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절하면 신장을 튼튼히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 신장을 돕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장은 생활 습관에 따라 빠르게 약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하루하루 선택이 신장의 운명을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은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드십니다. 화장실 가기 불편해서 혹은 부종이 두려워서 물을 아예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은 노폐물을 희석해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만 이미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분들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들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분들은 신장 수치가 악화되는 속도가 훨씬 더뎠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마실 나간다고 생각하고 걷는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실감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이 회복하는 시간이 주로 새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TV 한 편 덜 보시고 30분만 더 일찍 주무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는 염분 조절입니다. 한국 식단은 김치, 장아찌, 찌개 등으로 소금 섭취가 많습니다. 염분이 과하면 부종과 고혈압이 심해지고 결국 신장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맛없는 음식을 드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리할 때 소금과 간장을 조금 줄이고 대신 천연 향신료나 허브를 활용하면 맛을 지키면서도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오남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진통제나 한약, 건강보조제 중 일부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먹는 약 하나가 신장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확인해도 조기 발견의 기회가 열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알아차리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운동이 신장을 무조건 보호한다기보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제가 본 수많은 환자 사례는 말해줍니다. 적당한 습관은 반드시 신장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신장을 돌보는 치료제이자 예방약입니다. 작은 걸음, 작은 수면 습관, 작은 물 한 잔이 결국 신장을 지켜주고 삶의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은 실천과 음식 선택이 어떻게 노후를 다시 팔팔하게 만들 수 있는지 따뜻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품 소변이라는 작은 신호에서 시작해 신장이 보내는 경고와 그 의미, 그리고 블루베리를 비롯한 생활 속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보면 건강은 늘 거창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마주하는 소변의 거품, 저녁에 느끼는 발목의 무거움, 밤마다 가끔 찾아오는 피로감. 이 작은 변화들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몸이 보내는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지만 사실은 늘 조용히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품 소변은 그 편지의 첫 줄일 뿐이죠. 그리고 그 편지에 답장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챙겨 먹는 습관, 걷기 운동을 30분 늘리는 결심, 잠자리에 조금 더 일찍 눕는 선택.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 어느새 신장을 지키고 몸을 다시 팔팔하게 만들어줍니다. 약을 먹는 것과 달리 이런 생활 습관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뿌듯함까지 선물합니다. 한 75세 환자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약만 먹을 때는 늘 두려웠는데 블루베리를 먹고 손주와 함께 산책을 하니 인생이 다시 즐겁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신체 회복을 넘어선 삶의 활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학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블루베리가 신장 기능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선하는지, 생활 습관 변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실천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햇살 아래 가족과 함께 걷는 길, 부드럽게 웃으며 아침 식탁에서 블루베리 한 줌을 나누는 순간, 그리고 피로감 대신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 이런 장면이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를 곁에 두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조금 더 일찍 잠드는 것부터요. 몸은 우리의 선택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돌봐주는 만큼 묵묵히 그 보답을 해줄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